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식사 초대를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해서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들끼리 저녁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국가 원수에 대한 대통령의 권위를 먹칠하는 중대한 배신 행위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수 우파층에서 42.8%가 한동훈의 당권 도전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지 보름 만에 보수층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에 대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후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은 사실상 윤석열의 아바타, 온실 속의 화초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검찰에서 핵심 요직을 담당했고 법무장관 그리고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까지 권력의 중심에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화초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는 지난 총선 100일 동안 4번이나 심각한 갈등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내부 총질을 하지 마라, 한동훈을 비난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선은 참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총선 기간 동안 한동훈은 이념과 정체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 보수의 운명을 그에게 다시는 맡길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정치 지도자는 철저한 검증의 대상입니다. 보수주의는 살아있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한동훈은 주변에 나타나는 집단주의 팬덤 현상에 한동훈의 정치에 심각한 치명타를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동훈은 선거 기간 동안 자신의 팬덤들에 의존해서 대통령에게 대립하는 내부 총질을 여러 번 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지금 그런 행동들이 비판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왔고 선거 유세장에서는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을 뒷전을 하고 자신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내내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를 여러 번 개최하면서 총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대통령의 이런 지원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을 진정으로 보였다면 총선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한동훈은 총선 기간 동안 윤석열에 대한 존경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대권 입지를 위해서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의 이러한 태도는 즉각적으로 영남권의 투표율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투표율이 무려 5% 이상 감소해버렸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약 3% 넘게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보수 우파 유권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좌파는 똘똘 뭉쳐서 총 결집하고 있는데 우파는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정치 목적을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국민들은 이런 정치인들의 꼼수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단순히 과거의 영역을 넘어서 공감력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보수 우파에게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대권에 도전하는 기회조차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은 수시로 태극기 보수 우파들과 보수 우파 유튜버들에 대해서 극우라고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공식 석상에서도 일베를 규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적을 동지로 만들어 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경욱, 김소연, 도태우, 장해찬 등등 보수우파 인사들에게 가혹할 만큼 극우 프레임을 씌워서 축출해버렸습니다. 김경률, 함은경, 이상민 등 좌파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한동훈의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준 사건들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보수 진영들이 똘똘 뭉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사이에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사뭇 냉담합니다. 다선 국회의원들은 강의 이쪽 뚝에서 저쪽 편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총선 기간 동안에 중진들은 한동훈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동훈의 편협한 정치 관점, 권력에 대한 과한 탐욕심 등을 보았습니다. 특히 윤상현, 김두관, 나경원, 권영세, 윤재옥 등등의 중진 의원들은 한동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비대위가 최악의 참패를 만들었고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대실망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 기간 내내 한동훈 위원장에게 대통령을 존중하고 당의 일원으로서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한동훈은 이러한 충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책 한두 권을 읽으면 좌파가 되고 서너 권을 읽게 되면 보수 우파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얇은 지식은 좌파적 사고를 낳게 되고 깊은 지식은 우파의 사고를 형성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유승민이나 윤희식 같은 인물들은 주로 경제 분야에서 박식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심평 변호사나 한동훈 위원장 같은 분들은 법률에 능통한 분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특정 전문성에 의존하게 되면 진짜 진실의 내면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인문학의 소양과 올바른 역사관, 그리고 철학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중진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의 공천이 실패한 이유도 보수 우파 당에서 진정한 보수들을 축출시키는 대신에 좌파들을 대거 영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김용주, 하민경, 김경률, 이상민, 김지아 등등 모두 실패한 영입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이야말로 스멀스멀 보수우파 진영에서 총질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민주당보다는 더 공정했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중도층을 영입한다는 전략의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는 기존의 보수 우파 정체성을 훼손하고 한동훈 개인의 세계관을
주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향점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2030 세대들의 눈에도 한동훈의 공천은 사실상 공정과 상식에 너무나 멀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뽑았던 2030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이번 총선은 4050 노예들과 6070 주인과의 대결이었습니다. 2030 세대가 스윙 보터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2030 세대는 4050 세대에 강력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무현을 탄생시킨 4050 세대는 그야말로 노력 없이 공짜로 성장의 열매를 독점하면서도 2030 후배들에게는 빚더미만 남겨주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2030 세대를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청년들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희망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보수 우파의 절반 정도가 한동훈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이것은 한동훈에게 심각한 정치적 위기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습니다. 더구나 지금 192석의 야당의 입법 덕제를 감당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은 야당보다 더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이질적인 가치의 등장은 오히려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 핵심적인 것은 그동안 한동훈의 정치에서 대의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동훈은 김경률, 함은경 등 좌파에서 넘어온 인물들과 함께 정치적 야욕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그 위중한 총선 기간에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한동훈은 이런 과대 망상 세력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는 항상 대의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념적 성찰입니다. 보수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치 공학적 패배가 아니라 이질적 이념의 실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20년 지기 한동훈을 너무나 믿었고 너무나 몰랐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